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교 학생들, 디자인과를 나온 학생들이 생각보다 디자이너로 취직을 잘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기 앞서 과연 디자인과를 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디자인과로 가는 이유, 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하게 그림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예요. 내가 여기 전공과를 가고 싶기도 하고 여기 전공과를 가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과를 가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관심 가는 분야가 내가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단순하게 디자인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멋있어 보여서예요. 그쵸? 약간 미대 오빠, 교회 오빠, 남성에 비유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뭐 미대 오빠, 교회 오빠, 약간 이런 미대생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죠? 미대생들만 어깨에 탁 메고 다니는 그 화통 있잖아요. 화통. 그 화통 간지가 좀 있어요. 그죠? 약간 그런 뭔가 비주얼적으로 저 사람은 뭔가 디자인과를 나왔네. 사회에서 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후광. 그죠?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그 미대생의 약간의 로망 같은 게 있어요. 로망. 남들이 미대를 나오면 뭔가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되게 섬세해 보일 것 같고, 그죠? 뭔가 옷도 되게 잘 입을 것 같고, 미대생은 다 멋있고 꾸밀 줄 알 것 같고, 뭔가 약간의 그런 미대생의 프레임, 로망 프레임이 딱 있어요. 딱 씌워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임팩트 때문에 디자인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네 번째로는 그냥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내가 디자인에는 좀 관심이 있긴 한데, 지금 이거를 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막 힘을 쓰고 몸을 쓰는 일은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림 그리는 건 좀 관심이 있어. 근데 지금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단순하게 디자인과를 초이스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가 이미 진로를 결정해 놓은 거예요. 나는 앞으로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디자인과를 그냥 한 곳만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디자인과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마다 개개인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모두가 다 디자이너가 하고 싶어가지고 디자인과에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죠? 그래서 디자인과를 나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디자이너로 직업까지 연결되는 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디자인과 전공을 하긴 했지만 저희 과 중에 현재까지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겠어요?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도대체 왜 전공은 디자인이면서 왜 막상 졸업을 하고 난 후에 디자이너로서 취직을 안 하는 걸까요?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여기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취업이 안 돼서입니다.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기업의 숫자보다 디자이너 신입들이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사회에 나올 디자이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취업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디자인이라는 게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만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취업하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앞에서 말했듯이 넘쳐나는 신입 디자이너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도 하겠죠. 그리고 애초에 신입 디자이너를 잘 안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줘가지고 이 사람을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오자마자 바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신입사원분들이 오자마자 바로 업무 투입하기는 쉽지 않죠. 그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정말 많이 뽑는 편이죠.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 디자이너 공채를 뭐 매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대기업이라는 곳은 이 많은 신입 디자이너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디자이너가 뭐 100명이라고 치면 한 10명 정도 들어가나요? 그럼 나머지 90명은 대기업에 못 가고 이제 중소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소기업에서는 또 막상 신입을 잘 안 뽑아.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취업 문을 두들겨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디자인과를 나와서 디자이너를 하고 싶긴 하지만 막상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내가 막상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디자이너의 일은 아니야. 보통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뭔가 창작의 고뇌 같은 거, 막 앉아가지고 막 뭔가 이 세상에 없는 크리에이티브, 예술가, 이런 느낌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나는 그런 일을 할 줄 알고 취업을 했는데 막상 그런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옮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2달 해보다가 이건 진짜 아니다. 빠른 포기, 빠른 손절하신 다음에 내 살 길 찾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 낮은 연봉과 많은 야근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 디자이너라는 게 딱 들었을 때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편견이 좀 있어요. 편견이 아니라 이게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는 박봉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왜 디자이너가 박봉일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디자이너를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디자이너는 넘쳐나요. 그러니까 연봉을 낮춰도 디자이너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봉을 낮춰서 공채를 올려도 디자이너들이 오네? 그러면 굳이 고액 연봉을 줄 필요가 없겠네? 뭐 이런 이유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 분들이 단가치기를 해서 디자인 가격대가 많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야, 내가 밥 한번 사줄 테니까 로고 하나만 만들어줘. 야, 우리 친구잖아. 웹사이트 하나만 디자인해줘. 야, 내 지인이 너한테 로고 디자인 좀 부탁하는데 좀 하나 해주면 안 되냐? 내가 밥 한번 사줄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구조 현상에서 많이 듣고 접하다 보니까 디자이너 단가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디자인 단가 자체도 낮아지는 거고, 템플릿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뭐 로고 디자인 하나 올려놓고 뭐 3,000원 이러잖아요. 그죠? 어디 다른 사이트 가면은 뭐 로고 디자인 하나 하는데 뭐 3만원, 5만원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 자체가 단가가 낮아지니까 디자이너 자체도 단가가 후려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연봉이 점차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에.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한테 밥 한 끼를 사주고 로고 디자인을 부탁해도 그 디자이너는 그 성향이 있어요. 만족감이라는 게 있고 단지 밥 한 번 얻어먹는 건데 이 친구는 야근을 하면서까지 밤을 새면서까지 로고 디자인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디자이너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내가 한 디자인이 이뻐야 돼. 이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밤을 새면서 디자인을 해서 보내줘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사회 구조 현상이 아주 잘 어우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가도 낮아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디자이너의 연봉이 낮으면서 디자이너는 당연히 야근을 많이 해야 돼 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군이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정답이 없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조성돼 있기도 해요. 그죠? 왜냐면 다른 직종 분야들은 어느 정도 정답이 있어요. 보고 하면 정답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보고 엑셀 정리하면 되고, 보고 문서 정리하면 돼요. 그죠? 물론 그것도 정답이 100% 있다고 말씀 못 드려요. 뭐 퍼블리싱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정답은 있어요. 그죠? 화면에 그려내면 돼요. 코드를 짧게 짜면 됩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라는 건 사실상 되게 애매하잖아요. 보는 사람 관점마다 다 달라요, 시각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해줘도 또 막상 보면 이상하다고 하고, 요거 조금 바꿔달라, 저거 조금 바꿔달라. 사공이 많아요, 너무. 디자인을 보는 사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준을 다 맞추다 보면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야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죠? 그래서 막상 하다가 디자인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씨, 뭐야, 나 이 돈 받고는 이렇게 일 못해. 야, 나 연봉 이거밖에 안 받는데 365일 야근을 한단 말이야? 다른 직업군 다 맨날 일찍 가기도 하고 야근을 몇 번 하긴 하지만 디자이너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연봉이 높아. 근데 나는 연봉도 낮은데 맨날 야근해. 못해.
바로 그만두고 다른 직종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이유들이 있냐면요.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주변이나 SNS, 인터넷에서 디자이너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접합니다. 이미 디자이너로 내가 취업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SNS나 주변 지인들 아니면 인터넷상, 요즘은 또 유튜브가 활발하죠. 유튜브상에서 안 좋은 말들만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이. 장점도 되게 많은데 디자이너는 뭐 낮은 연봉에 야근 많고 뭐 힘들고 안 좋은 얘기들만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미 취업하기 전부터 겁을 먹어요. 아, 내가 디자이너로 가는 게 맞나? 디자이너는 연봉이 낮다는데. 디자이너는 연봉도 낮고 야근도 맨날 한다는데. 아, 내가 이래서 나중에 집을 살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 이미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디자인과를 나온 친구들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그죠? 오늘 영상도 좀 참고가 됐고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디자이너가 그렇게 박봉은 아니고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어떤 직종이든 다 야근을 많이 하고 주말 출근도 굉장히 많이 해요. 단지 그런 글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회사도 있긴 하겠지만 안 그런 회사도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